안녕하세요. 김알밥입니다.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,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ETF 소액 투자에 대해서 조금 들고 왔습니다. 우선은 ETF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, 요즘에는 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ETF라는 단어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,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은 ETF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 건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그거를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. 얘는 여러 개의 종목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. 그러면 애플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당연히 내 장부도 영향이 받잖아요.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애플, 구글, 메타 이런 대기업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모아놓고 여기다가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그런 종류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개의 좋은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고 나는 그 바구니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진 투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의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같이 다른 것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초보자에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결국에는 이 ETF라는 걸로 정착을 했습니다. ETF도 정말 종목이 되게 많아요. 어떤 지수를 따르는 ETF도 있고 금도 있고 이것저것 종류가 엄청 많고 이름도 너무 어려운데 안 보셔도 됩니다. 저는 딱 추구하는 재테크 방향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잘 보지 않고요. 그냥 공부하는 측에서만 보고 실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우선은 ETF의 장단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TF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. 여러분들 돈 없으시죠? 10만 원, 20만 원?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,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기 너무 무섭지 않나요? ETF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1만 원,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되게 저렴해요. 제가 주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는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데이터가 있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는 믿고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초보자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얘는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20%, 30% 먹어갖고 돈을 빨리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ETF는 그렇게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. 이 ETF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요. 저는 장기적으로 노후에 이걸 퇴직 자금으로 만들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우리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. 부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간을 이미 너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ETF 하나만 잘 공부하고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만 해도 여러분들은 노후에 조금 더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ETF를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복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내가 왜 지금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복리가 뭔가요?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에도 돈이 붙는 구조를 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연 10% 이자가 붙는 어딘가에 넣어놨다고 칩시다. 그러면요. 이게 가만히 그냥 뒀을 때 10년 뒤에는 259만 원이 됩니다. 가만히 있었어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넣지도 않았어요. 그냥 이자 붙은 거, 수익 붙은 거 그대로 같이 더 넣어놨을 뿐입니다. 근데 이게 30년 후에는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1,744만 원이 됩니다. 엄청 놀랍죠?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불어났어요.
시간 때문에.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.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봤는데 적은 돈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복리 그리고 시간이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진 거 시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잘 공부해서 시간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크네요.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고 있거든요. S&P 500이랑 나스닥 100입니다. 자,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500이라는 거가 이제 500개의 기업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뭐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엄청 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S&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500개의 엄청 큰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연평균 7에서 10% 정도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좀 믿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한 2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이 정도 됩니다.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매주 2주씩 샀습니다.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플이 막 망했어 라고 해도 그 애플을 빼고 다른 좋은 기업을 다시 넣어서 구성을 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다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쉽게 망하지 않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종목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타이거 미국 S&P 500 ETF, 에이스 미국 S&P 500 ETF,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고 싶다면요. VOO, 스파이라고 부르는 SPY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. 해외 직구로 사시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. 10만 원 단위를 넘어갈 때도 있고 1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내에 상장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거의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타이거 S&P 50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3,000원? 뭐 2만 원 중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소액이다. 근데 꾸준히 넣고 싶다 하시면은 해외 지수를 따르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난 정말 직투를 무조건 해야 된다. 근데 돈은 없다 하시면은 요즘에는 소수점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ETF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S&P 500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냥 안정성과 장기성을 가진 ETF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입니다. 이 S&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수익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물론 복리가 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, 그래서 그때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.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좀 뜯어보면 알 수 있긴 한데 미국 빅테크 기업 100개가 들어간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안에는 애플, 아마존, 엔비디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엄청 큰 기업들이 담겨 있고요.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10%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도 가져가시는 거를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,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, 해외 직구는 QQQ,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도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거는 초보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단은 기본 먼저 하고 공부하시면서 레버리지나 뭐 커버드 콜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긴 했는데 어려웠나요? 근데 이 ETF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ETF를 조금 더 시너지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개인연금인데요.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IRP라든지 DC형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막 가입하라고 시킨 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이제 개인연금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절세 효과를 많이 누리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. 개인연금에서는 ETF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떼가는 세금도 굉장히 낮습니다. 일반 계좌에 비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요. 연금저축펀드, IRP,
ISA 이런 걸 활용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수익은 수익대로 계속 가져가시면서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제가 좋다 말했지만 주의해야 됩니다. 예금 적금은 무조건 원금 보장을 해주거든요.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. 마이너스로 당연히 갈 수 있어요.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셔서 내 재테크 투자 성향에 맞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나는 원금 잃는 게 죽어도 싫어 라고 하시면은 ETF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수익률보다는 마음이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보겠다고 계속 막 단타를 하시거나 레버리지를 이제 무분별로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완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내가 진짜 투자에 대해서 조금 감이 생겼구나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와 신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금, 코인, 그냥 현금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. 내가 어딘가 하나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렵죠? 이거 뭐 어떻게 딱 정해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정할 수는 없고요. 이런 게 있구나 알아가면서 조금씩 투자해보고 감을 익혀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주식이 취향인 것 같아. 나는 부동산이 너무 재밌어.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취향을 찾아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는 소액 ET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. 만약에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되게 사실 영상 만들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겁이 나지만 거의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꼭 다른 경제 유튜버 분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알밥이었습니다. 알바!